자, 오늘 수업은 메탈과 반도체가 접합이 되었을 때 평형 상태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앞선 강의에서 설명을 했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DC 특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볼 예정입니다. 지난 수업 시간에 일부 언급을 좀 하긴 했지만 여기서부터 좀 새마음 새뜻으로 메탈과 반도체 사이의 전압차, 전압이죠. V를 인가했을 때 어플라이드 볼티지라 VA라고 쓸 거고요. VA를 인가했을 때 메탈에서 반도체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희망하는 순방향 전류라고 할 때 그 전류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정성적 설명과 뒤이어서 정량적인 설명을 통해서 전류와 내가 인간 전압 사이에 어떤 함수 관계가 있는지를 식으로 표현해 볼 예정입니다. 자, 먼저 좌측 위에 있는 그림을 보면 별 말을 하지 않으면 머릿속에 MS 접합은 반도체 쪽을 기준 전압으로 잡고 특별히 0볼트로 잡은 겁니다. 그다음 메탈 쪽은 내가 인가하는 전압 VA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메탈에서 반도체로 흐르는 전류 값을 I라고 쓰고 그 값이 양이면 M에서 S로 전류가 흘러가는 것일 테고 전류 값이 음이면 반도체에서 메탈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오는 슬라이드에 있는 거는 샤키 다이오드니까요. 파이 M이 파이 S 이거 N형으로 좁혀서 얘기하면 이렇게 클 때 샤키 다이오드 특성이 나온다라고 앞서 공부했습니다. 그거는 평형 상태일 때였고요. 즉 메탈과 반도체 사이에 전압차를 주지 않았을 때이고 이번에는 그 메탈하고 반도체 사이에 전압차를 줄 겁니다. 주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워드로 바이어스를 줍니다. 이 바이어스라는 게 사회학 용어로는 편견이죠, 편견. 근데 이제 전기전자공학에서는 전압을 이렇게 인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어스를 주는 건 그쪽의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한쪽에다가 주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주제로 따지면 MS 접합에서 반도체 쪽은 접 기준 전압인데 메탈 쪽에는 기준 전압보다 얼마만큼 달라진 전압을 인가하겠다. 즉 전압 차를 M과 S 사이에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이어스를 거는 거죠. 자, 근데 이 바이어스의 방향이 포워드다라는 거는 전류가 M에서 S로 이렇게 흘러가는 방향으로 바이어스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실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플라이드 전압 VA의 값이 기준 전압, 여기서는 편의상 왜 이래? 잠깐만요. 화면이 거기 나왔지? 네, 수정했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그래서 어, 내가 인가하는 전압 VA를 인가해서 전류가 M에서 S 방향으로 이렇게 I가 흘러갈 때, 요 인간 요 전압을 우리 포워드 바이어스다. 어떻게 하면 전류가 M에서 S로 가게 할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전압은 어떻게 걸어야 할까를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어, 메탈 쪽에 양의 전압을 가하고 반도체 쪽에 상대적으로 음의 전압이 가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포워드 바이어스를 걸어서 메탈의 페르미 레벨은 낮추고 반도체 쪽의 페르미 레벨은 상대적으로 낮아져야 되니까 윗방향으로 들려 올라갑니다. 밴드 다이어그램을 볼 때 항상 내려가는 방향이 전압이 증가하는 방향이니까 메탈 쪽에 어플라이드 전압이 어, 이쪽 반도체 쪽에 여기 접지한 것보다 더 높은 플러스 전압이 인가됐다라는 뜻은 요걸 잘 기억을 하면 페르미 레벨을 잡아서 내려라라는 뜻입니다. 기준은 평형 상태일 때 MS 다이오드의 밴드 다이어그램을 떠올린 다음에 메탈 쪽의 페르미 레벨을 손으로 잡고 밑으로 끄집어 내립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반도체 쪽은 얘가 플러스 전압을 바이어스를 가했으면 얘는 거꾸로 마이너스 전압이 인가되는 효과가 나겠죠. 얘가 0볼트였으면 얘가 마이너스 VA가 걸리는 겁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양쪽의 전압의 차이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0이랑 마이너스 VA나 VA의 0이나 요거 사이에 VA 걸려 있고 요거 사이에도 전압의 차이는 VA입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놓고 보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메탈 아니 저기 반도체 쪽을 기준으로 놓으면 메탈에 플러스 VA가 인가된 것처럼 보일 거고 메탈을 기준으로 보면 반도체가 마이너스 VA가 걸렸으니까 여기 페르미 레벨을 잡고 위로 올리면 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밴드 다이어그램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인데요.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한 대로
여기에 컨덕션 밴드의 자유전자의 분포는 3개, 2개, 1개, 그 밑에 4개, 그 다음 5개, 6개 이렇게 선형적인 분포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이 전자의 분포들, 컨덕션 밴드 안에 전자의 분포는요, 에너지가 한 칸 한 칸 이렇게 이게 리니어하게, 뭐 예를 들어 0.1 일렉트론 볼트 간격으로 이렇게 에너지 스테이트들을 쭉 조사를 해보면, 처음에 여기에 16개 있었으면 그 0.1 일렉트론 볼트 높은 에너지 스테이트에는 8개 있고 그 다음에는 4개 있고 그 다음 2개 있고 그 다음 1개 있는, 즉 이거는 2를 베이스로 해서 기하급수적인 형태로 전자의 개수가 포진해 있습니다. 실제 전자의 농도를 에너지에 대한 함수로 써서 이 함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앞선 강의에서 강의를 했었죠.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엑스포넨셜 함수였었다라는 걸 기억할 겁니다. 엑스포넨셜이 2.7쯤 되니까 3의 지수승으로 하면 1, 3, 9, 27, 81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배치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양쪽에 포워드 바이어스를 인가하면 최초로 이 녀석 하나만 전류의 흐름에 참여하다가 전압을 0.1V 가했더니 그 밑에 있는 놈까지 요 3명이 같이 전류의 흐름에 참여할 거고요. 0.1에서 또 0.1을 더해서 총 0.1을 가하는 순간 이만큼의 이제 개수가 하나 빠졌는데 뭐 이렇게 합시다. 4라고 합시다. 2를 베이스로 해서 설명하면 그럼 1, 2, 4의 합 총 7개의 전자가 이 전류의 흐름에 또 들어갈 겁니다. 결국은 전압은 VA는 0, 0.1, 0.2, 0.3 리니어하게 증가시켰지만 실제 흐르는 커런트, 이 커런트를 흘리는 주인공은 전자니까 전자의 개수로 판단을 해보면, 왜냐하면 암페어라는 단위가 쿨롱 퍼 초니까 1초에 몇 개의 쿨롱이 지나갔느냐, 쿨롱의 정체는 결국 전자 개수 넘버에다가 개당 전하량만 곱해주면 쿨롱이 나올 테니 개수가 되게 중요할 겁니다. 이건 단위 전하량 Q니까 1.6, 10의 마이너스 19승. 결과적으로 개수가 중요하니까 전자의 개수를 살펴보니 0일 때는 아무것도 안 가는데 0.1일 때 한 마리 가고 0.1일 때 한 마리 다음에 두 마리 가고 세 마리 0.3일 때는 1, 2, 4가 가니까 합을 해보면 등비급수의 합으로 나올 겁니다. 결국은 0.4, 0.5, 0.6, 0.7 다 쓰진 않겠지만 전압이 리니어하게 올라가면 아래쪽 보세요. 전류 전압 관계에서 전압이 리니어하게 증가하면 흐르는 커런트는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팍팍팍 늘 겁니다. 그래서 커브가 이렇게 y는 x 형태의 1차 함수 이런 모양이 안 나오고 y는 엑스포넨셜 x승과 같이 가파르게 이렇게 성장하는 이런 커브가 전류 전압 관계로 나타날 겁니다. 그 근원이 되는 이유는 얘입니다. 얘. n 오브 e가 지수 함수에 비례하도록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죠?라고 물으면 density of state가 그 모양 그 꼴이고 펄미 펑션도 여기 엑스포넨셜의 함수였죠. 시기 기억나는 학생들은 1 더하기 엑스포넨셜 E-EF 나누기 KT 여기 엑스포넨셜이 있었죠. 결국은 결정 구조, 다이아몬드 구조를 가진 실리콘 결정 재료 내에 원자의 배치가 다이아몬드 구조를 쫓아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density of state랑 펄미 펑션 등등이 지수 함수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density of state는 엄밀히는 루트 함수에 연관되어 있긴 한데요. 결국은 소재를 바꾸면 density of state도 바뀔 거고 페르미 펑션도 좀 변화될 거고 결과적으로 컨덕션 밴드 내 전자의 분포, 즉 에너지에 대한 함수로 전자의 농도를 쓰는 N of E라는 수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전류 전압 관계식도 연관되어 있구나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재의 혁신을 통해서 소자의 특성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연결해주는 하나의 구체적인 예가 될 겁니다. 뭐 예를 들어 꿈의 소재라고 불리는 그래핀이나 뭐 있어요. 카본 나노 튜브 뭐 등등에 대한 연구는 지난 20년 이상 지속되어 왔는데 왜 그들은 전자 부품인 다이오드나 나중에 배우게 될 트랜지스터 같은데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스터디를 하고 그 돌파구를 찾는 게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가서 연구를 할 좋은 토픽이 될 겁니다. 자, 계속 갑시다. 이번엔 리버스를 걸어봅시다. 이게 메탈이고 이게 반도체인데요. 리버스를 걸었다는 거는 이제 반도체 쪽에서 메탈 쪽으로 이 커런트 I가 흐르도록 역방향을 걸어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반도체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메탈에 무슨 전압을 인가하면 이렇게 전류가 거꾸로 흐릅니까? 이 기준 0볼트보다 기준이죠. 기준 0볼트보다 작은 전압을 가하면
거꾸로 전류가 흐르는 게 관측이 됩니다. 왜 이렇게 흐를까요?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렸습니다. 여기는 보는 대로 반도체 쪽의 페르미 레벨과 메탈 쪽의 페르미 레벨의 차이를 여기 보면 요건 이제 엄밀히 Q 곱하기 VA를 절대값을 씌우면 되겠죠. 이게 음이라서 크기만 따온 겁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게 비틀었습니다. 내려가는 게 전압이 증가하는 건데 반도체 쪽에 메탈 쪽에 인가된 전압이 0보다 작으니까 낮은 전압을 즉 반도체 쪽의 전압보다 낮으니까 페르미 레벨도 더 위로 올라가 있죠. 위로 올라가 있는 페르미 레벨의 의미는 전압이 올라가면 마이너스니까 낮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렸더니 야 얘네들은 이 반도체에서 메탈로 넘어가려면 얼마의 장벽을 넘어야 되냐면 이만큼이나 극복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극복해야 됩니다. 앞에 평형 상태일 때 페르미 레벨이 단 하나일 때 MS 다이오드 그려놓은 거 기억하면 요 장벽을 Q 곱하기 VBI라고 했었습니다. 이놈이 늘었어요. 이만큼이나. 그래서 요 놈의 값을 QVBI에서 VA만큼 이게 음수니까 이만 가지고 올게요. 요렇게 플러스로 늘어났습니다. 장벽이 더 늘어났죠. 그러면 아까 포워드 할 때 이거 장벽은 줄었잖아요. 맞아요. 요만큼의 장벽은 QVBI인데 여기는 뭐 어차피 인간 전압이 양이니까 절대값 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혹시나 몰라서 칠게요. VA. 혹시나 모를 일도 없겠다. 0보다 큰데. 그래서 요렇게 빠지죠. 에너지 장벽이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색깔을 바꿔서 요 놈들은 여기를 넘어갈 재간이 없습니다. 요 가장 높은 에너지를 가지는 그 위에 이런 전자들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이 정도 높은 에너지 상태에는 전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전류의 흐름에 참여하는 자유전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전류 거의 안 흐르겠네요. 맞습니다. 여기 찍어놓은 데이터 보면 VA가 0보다 작은 이 구간을 보면 전류의 값이 미미합니다. 요거는 지금 상당히 부풀려서 그린 거고요. 실제 오실로스코프로 데이터 찍어보면 여기는 이렇게 가다가 이거 거의 뭐 수직 상승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수직 상승하고 여기는 그냥 달라붙어 있어요. 안 보여요. 여기를 줌인을 해서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요렇게 이제 약간 X축에 붙어 있지 않고 약간 떨어져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단위로 따져보면 얘가 만약에 암페어로 그렸으면 요런 값들은 뭐 소자 크기 따라 다르지만 여기가 밀리암페어 하면 이쪽에 흐르는 거는 거의 나노암페어 수준으로 흐릅니다. 한 100만 배 정도 차이 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소자 설계를 어떻게 하고 도핑의 농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버스 바이어스 때는 그럼 전류가 거의 안 흐르겠네요. 얘가 못 가니까. 그러면 그래도 좀 아까 흐른다면서요. 약간 흐르네. 이건 뭐예요? 얘입니다. 얘. 메탈 쪽에 전자들은 올라가고 내려가고 다이내믹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요 전자가 만약에 메탈하고 반도체의 접합면, 요 수직선 있죠. 접합면 인근에만 있으면 X 방향 운동만이라고 가정한다면 오른쪽 갈 확률 50%, 왼쪽 갈 확률 50%니까 반반의 확률로 얼마든지 MS 접합의 가운데 있는 공핍층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붙어 있는 요 영역에 있는 자유전자들은 얼마든지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도 있지만 올라갔다가 약간 이동해서 디플리션 영역 안에 들어올 확률은 0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무슨 일이 생기냐? 이 밴드가 휘어져 있으니까 오르막 방향으로 전기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기장이 이 방향이면 음의 전하를 띈 마이너스 전하니까 이게 전기장이 이 방향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이란 뜻이죠. 실제 VA가 지금 0보다 작으니까 여기에 불 떠고 여기 마이너스입니다. 여기가 0볼트면 여기에 마이너스 전압을 가했다는 겁니다. 그럼 전자 입장에서는 음의 전하를 띠고 있으니 전기장 있으면 플러스 전극을 향해 달려가겠죠. 그게 쿨롱의 힘, F는 마이너스 QE입니다. 전기장 있으니까 전자가 띠고 있는 전하력 곱하면 힘 받습니다. 힘 받으면 속도 붙을 거고 가속 운동하면 속도 생기니까 운동 에너지 생깁니다. 밴드 다이어그램에서 그 운동 에너지 생긴다고 하는 거 그거 그때 배웠죠. 요즘에 왔다라고 하면 요만큼이죠, 요만큼. 컨덕션 밴드 엣지에서 자유전자가 있는 지점까지 요만큼이 카이네틱 에너지입니다. 이거 왔으면 계속 하면 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계속 할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왜냐하면 충돌 나거든요.
왜요? 여기 진공이 아니잖아요. 여기 다 실리콘 결정 구조들이 이렇게 손에 손을 잡고 있는 구조죠. 가끔가다 중간에 이 N타입이니까 도너가 플러스 이온을 띄고 이렇게 박혀 있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온화되어 있는 입자하고도 이렇게 들어온 전자가 부딪힐 수 있고요. 또는 이 실리콘 격자하고도 부딪히죠. 이런 충돌을 앞에서 포논 스캐터링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자가 이렇게 들어오면 충돌을 해서 속도가 0이 되면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v가 0이니까 운동에너지 0이죠. 여기 와요. 또 가속해요. 또 충돌 나고 죽고 운동에너지 없어지고 뭐 이렇게 계단형으로 움직인다. 앞에서 한번 공부했었습니다. 근데 이놈은요. 재미나게도 내가 요거를 마이너스 1V라고 하고 여기를 마이너스 2V라고 해볼게요. 요 그림은 VA가 마이너스 1V대다라고 합시다. 색깔을 바꾸어서 마이너스 2V대다라고 하면 아마 얘를 기준으로 반도체 쪽에 마이너스 2V가 가해진다라고 하면 여기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냐 마이너스 2냐를 논의하는 거니 전압의 차만 보면 2V의 차이를 주는 거죠. 근데 1V 차이만 있다가 아니야 2V 차이 줘야 돼 라고 하면 밴드 여기 페르미 레벨의 요 사이가 아까 전에 QVA라고 했잖아요. 이걸 더 벌리겠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메탈 쪽도 가만히 있어. 반도체만 2V 추가된 1V만큼 더 휘어볼게요. 그럼 여기까지 아마 페르미 레벨이 내려온다라고 합시다. 더블을 만드는 거죠. 요만큼. 요도 Q 요거랑 같이 네. 2배로 늘릴게요. 그러면 페르미가 여기까지 왔으면 컨덕션 밴드 여기쯤 만들어질 거고 그럼 밴드는 이렇게 뒤로 빠질 겁니다. 얘도 이렇게 뒤로 와서 이렇게 될 거예요. 이 밸런스 밴드. 자 이러면 어차피 여기 있는 녀석들은 뭐 어차피 못 가요. 가고 싶어도 빠꾸예요. 근데 요 놈은요. 야 뭐 너 아까 1V 줬다며. 근데 이번 2V의 전압차를 줘도 요 샤키베리 하이트는 안 바뀌어요. 요 반도체 쪽 이 안에 여기만 밴드가 아주 심플하게 스케치하면 요렇게 생겼던 게 변경을 해서 이렇게 그냥 휜 거밖에 없어요. 얘는 안 바뀌었다고요. 똑같아요. 둘은. 그러면 요 전자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1V를 거나 마이너스 2V를 거나 그놈이 그놈이에요. 마이너스 1V 때 여기 생긴 이 전류는 왜 생긴다 했죠? 얘 때문에 생기잖아요. 마이너스 2V 때도 여기 전류 오는데 누구 때문에 생기겠어요? 얘 때문에 생겨요. 근데 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1일 때나 마이너스 2일 때나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눈에는 요 샤키베리 하이트 요거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류는 똑같겠죠. 그래서 요 지점도 그럼 만약에 마이너스 3V를 가도 요 지점일 거고 마이너스 4를 가도 여기겠네요. 그래서 전류는 이렇게 흐를 겁니다. 전류의 값이 이렇게 형성된다라는 거는 리버스 바이어스를 얼마를 가하건 샤키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는 변하지 않고 일정하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게 이제 다이오드가 왜 전류를 한 방향으로 흐릅니까? 엄밀히 말하면 한 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흐르긴 흐르죠. 왜냐하면은 흐르잖아요. 0은 아니잖아요. 얘가. 얘도 0이 아니니까 흐르긴 흘러요. 양방향으로 흐르는 건 맞아요. 근데 엄밀히 왜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느냐? 여기에 전압이 밀리암페어면 얘는 나노암페어 수준이니까 너무 많이 차이가 나죠. 100만 배 이상. 그러니까 그냥 얘는 0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이오드는 한 방향으로 전류를 흐르도록 한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양방향으로 흐르긴 흐릅니다. 요런 녀석들 때문에 흘러요. 저런 것들을 원치 않는 전류라고 하죠. 나는 한 방향으로 흐르고 싶은데 쟤 때문에 양방향 흐르네. 그러면 쟤를 뭐라고 할까? 얘요. 누설 전류라고 합니다. 흐르지 말라야 되는데 흐르지 않아야 되는데 흐르니까 샌다라는 표현을 하죠. 우리 수도꼭지를 잠궈 놓으면 물 흐르면 안 되죠. 세면대. 근데 흐르죠. 수도꼭지 고장 난 겁니다. 그럴 때 엄마 집에 세면대에 물 새 이렇게 표현하죠. 물이 흐른다라는 표현 안 쓰죠. 그럴 때는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그렇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글 읽으면서 이제 뒤에 슬라이드들 쭉 넘어가 봅시다. 이 MS 정션에서 우리가 공부한 샤키 다이오드의 경우에 전류의 흐름, 커런트는 결정이 된대요. 누구에 의해서? 모조리티 캐리어일까요?
마이너리티 캐리어일까요? 라는 내용을 여기 담아서 서술한 건데요. 여기에 다 N형 반도체인데 요 페르미 레벨 위치 보면 그렇죠? N형 반도체에서 전자 가지고 다 얘기를 떠들어서 이미 모조리티 캐리어입니다라는 얘기이긴 한데 그 홀은 왜 신경 안 써도 되냐? 홀은요 이게 VA를 걸면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 전압 가니까 이쪽으로 가야 돼요. 얘가 일로 넘어와가지고 전류의 흐름에 참여할 가능성은 안 보이죠. 여기 전압이 플러스니까. 얘는 여기 마이너스 걸고 이쪽에 상대적으로 플러스 걸린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면 여기 있는 홀이 있으면 얘가 일로 온다 치더라도 개수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거의 없어요. 오면 여기 전자하고 만나서 재결합해서 끝나요. 홀이 여기까지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전류의 흐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이너리티 캐리어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디서요? MS 접합에서요. 그래서 나중에 학기가 끝날 때쯤에는 P형, N형 실리콘 반도체를 붙여서도 다이오드를 만들 건데요. 지금 배우고 있는 MS 다이오드하고 둘을 비교할 겁니다. 이때 이 둘의 비교를 할 때 첫 번째 등장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MS 다이오드는 모조리티 캐리어 디바이스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거고요. PN 접합 다이오드는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전류의 흐름을 만드는 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바이스라고도 별칭을 붙입니다. 이제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그 포워드 바이어스 걸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미 설명했죠. 모조리티 캐리어가 확산이 돼요. 반도체에서 메탈로. 얘요, 얘. 요 두 줄로 쫙쫙 끈 요 화살표. 요 디퓨전 메커니즘이죠. 농도 차에 의해서. 왜 메탈이 전자가 더 많은 거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여기 페르미 레벨이 높잖아요. 높은 에너지를 가진 전자가 넘어간다는 거. 절대적인 개수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확산이 되려면 에너지가 높아야 이동을 하지. 에너지가 낮은 놈이 뭔 이동을 합니까? 그래서 충분히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좌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는 전자의 개수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흐르겠죠. 근데 그 충분한 가정을 한 게 요 영역이잖아요. 에너지 충분히 높은 이 정도 와야 돼요. 여기 밑에 이거 가지고 얘기하자는 거 아닙니다. 여기는 한 개, 많잖아요. 그 확산의 논리에 따라 반도체에서 메탈로 간다. 그 흐름이 주도적이다라는 얘기였고요. 리버스 바이어스일 때는 모조리티 캐리어가 확산이 되는데 메탈에서 반도체로 갑니다. 메탈에서 반도체로 확산이 된다는 얘기는데 얘입니다. 얘. 여기는 없어요. 이거 없잖아요. 이렇게 높은 곳에 전자가 없습니다. 거의. 얘밖에 없어요. 그 여기 한 개 있고 얘는 빵 개면은 디퓨전 농도차 되죠. 그래서 리버스 바이어스일 때는 메탈에서 반도체로 흐름이 생깁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이미 다 설명한 거 한 번 더 설명한 거고 그 결과물은 이렇게 될 거고 이것이 MS 다이오드의 DC 특성입니다. 내가 말하는 전압은 시간에 따라 변치 않죠. 이게 DC에 대한 컨셉을 잡기 위해서 타임이 있고 전압이 있으면 시간에 따라 전압이 일정하게 흐르는 이 부위를 DC 전압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타임을 놓고 전압을 찍었을 때 막 변해요. 요런 거는 AC 전압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다음 얘기로 갑시다. 그럼 이런 MS 다이오드의 전압 강하가 어떻게 되는지 이미 설명 다 했습니다. 그냥 자료만 보겠습니다. 평형 상태일 때, 즉 외부에서 인가한 전압이 없죠. 메탈과 반도체 사이에 전압차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때 반도체를 가로질러 생성되는 볼티지 드랍은 뭡니까? 볼티지 드랍 어크로스 세미컨덕터인데 여기는 이제 책에서는 디플리션 영역으로 제한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 디플리션 어프락시메이션 하기로 했죠. 딱 잘라서 요거를 x 방향으로 하면 0부터 여기까지 여기를 x 이퀄 w라고 하고 요 폭을 w라고 하면 width죠. width입니다. 제발 width라고 읽지 마세요. width입니다. width w까지만 공핍층이 생긴다라고 할 때 여기 웹편의 책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그러면 요 W인 0과 W 사이의 요 공핍층 내에 전압의 변화는 얼마입니까? 전압 강하죠. 볼티지 드랍. 얼마가 되느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걸 물어본 거예요. 이게 얼마지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에너지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의 요 높낮이 높이 차이는 에너지죠. 에너지에다가 전압으로 바꾸는 과정은 마이너스 큐브이만 하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리니어한 관계이기 때문에 밴드 다이어그램에서
위아래의 차이는 전압 차이기도 하고 에너지 차이기도 해요. 하지만 단위는 명확하게 하자는 겁니다. 밴드 다이어그램 상에서 순수하게 보이는 위에는 에너지 차이고 전압 차이지만 마이너스 Q를 감안해야만 에너지가 나오고 마이너스 Q를 나누어 주면 전압의 값이 나올 겁니다. 그건 유념해서 이해합시다. 이제 여기 책에서는 빌트인 볼티지입니다라고 했으니까 요 물음표 친 요 놈의 에너지 차이가 VBI입니다인데 지금 내가 쓰는 도메인이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이니까 앞에 Q를 곱해서 이렇게 표현해야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 높이 차이니까요. 그 빌트인 포텐셜이 얼마인지 자신 없고 크기만 구하고 싶으면 절대값 씌워도 될 겁니다. 됐고 그 다음에 평형일 때고요. 위에 얘기는 아래쪽은 이제 이미 설명한 겁니다. 외부 M과 S 사이에 전압차를 줬을 때 그 반도체 공핍층 영역을 가로질러 형성되는 볼티지 드랍이니까 이건 포워드 바이어스일 때이고 아래쪽은 리버스 바이어스일 때 여기서 물어본 거는 얘죠. 요거 공핍층이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공핍층이 왜 좁아지는지 좀 이따 설명할게요. W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서 요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요 선을 이렇게 확장하면 요만큼을 물어본 겁니다. 요거 얼마예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건 이제 에너지니까 Q 쓰고 VBI에서 포텐셜이 낮아질 겁니다. 얘기를 했고 얘는 리버스 바이어스일 때는 요걸 물었으니까 Q에다가 VBI에서 더해지죠. 크기만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절대값을 씌우겠습니다. 시험 문제 풀다 보면 내가 인가한 전압이 양이냐 음이냐 막 해가지고 이 숫자 때문에 애를 먹거든요. 항상 요 VA는 이 VA 컨셉은 M과 S 사이의 전압 차입니다. 편의상 반도체를 0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인가되는 전압 그 자체가 곧 전압 차가 될 뿐입니다.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기 위해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2V 딱 가해주고 여기 뭐 5V 가했다고 하면 이 5를 여기다 잡아 넣어요. 그럼 틀려요. 5하고 마이너스니까 7을 여기 넣어야 됩니다. 그런 거 유념해서 잘 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결론은 원래 평형일 때 빌트인 포텐셜이 VBI면 포워드나 리버스일 때는 VBI에서 VBI 빼기 내가 인가한 전압 VA만큼 빼라. 밴드 다이어그램에 그게 이렇게 여기랑 여기에 반영된다 얘기입니다. 그 다음 정량적인 해석으로 이제 갑시다. 여기 뭐 굉장히 양이 많을 것 같지만 사실은 보면 앞에서 배웠던 공핍층을 구하는 W식에 약간의 변화만 있습니다. 이 약간의 변화라는 게 얘입니다. 얘. 앞에서는 VA가 0일 때, 즉 더멀 이퀄리브리움일 때 W를 계산했다면 이제는 VA가 0이 아닐 때 디플리션 레이어를 두께를 폭을 위스를 구해보자라는 거죠. 아마 결론부터 얘기하면 VBI 자리에다가요. VBI 빼기 VA 넣으면 됩니다. 실제 그런지 봅시다. 아래쪽에. 이거 앞에서 봤던 식 같은데요. 맞아요. 여기. 여기 아마 앞에 식에서는 VBI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자리에 VBI 빼기 VA가 들어간 것밖에 없습니다. 나오죠. 지난번에 우리가 이런 걸 찾았죠. 네, 포텐셜. 이거 하려고 그 가우스의 법칙, 포아송의 이케이션 해서 한번 적분을 하면 전기장이 나오죠. 차지 덴서티를 가지고 전기장이 나왔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전압이죠. 전압을 알면 사실 에너지를 이해하는 거니까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도 그릴 수 있습니다. 결과가 X의 제곱에 대한 함수라서 MS 다이오드에서 뭐 밴드가 이렇게 휘어가지고 간다고 하던데 요 휘어지는 요 모양의 요걸 정량적으로 설명하면 2차 곡선이구나 이렇게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X = 0인 지점에서 내가 인가한 전압을 그때는 V 대신에 마이너스 VBI를 넣었었죠. 앞에서는. 이번에는 VBI 자리에 VBI 빼기 VA를 넣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공핍층의 폭도 나옵니다. 요걸 가지고 그래프로 오른쪽에 쭉 순서대로 쓴 건데요. 오른쪽에 있는 이 차지 덴서티 플랫이라고 하죠. X 방향에 따라 차지 덴서티 쿨롱 퍼 제곱센티미터 이게 얼마가 되느냐인데 이게 지금 MS N형 접합이라서 도너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거 엄밀히는 ND 빼기 NA겠죠. N형에도 억셉트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너무 작아서 NA가 무시하고 쓴 겁니다. 유니폼하게 도핑했기 때문에 이게 일직선입니다. 유니폼하지 않으면 일직선 아닐 겁니다. 디플리션 어프락시메이션 썼기 때문에 W에서 끝나는 겁니다. XN의 표시는 X 방향에서 N 타입 쪽이라서 XN 쓰고요.
나중에 PN 다이오드 공부하면 뭐 XP도 나올 겁니다. 그건 P형 쪽 얘기할 때 쓰는 표기 방식입니다. 차지 덴서티 여기에 플러스 전하를 띄면 그 동일한 양만큼 전자가 대전될 텐데 메탈에 두께를 가지지 않고 대전돼야 돼서 수학에서 델타 펑션이라는 컨셉, 폭은 없는데 높이는 가지는, 말이 안 되죠. 폭이 없는데 높이를 가지는데 적분이 되나요? 그 적분을 하면 또 1이라고 해요. 그런 이상한 펑션을 들고 올 겁니다. 여기는 그냥 편의상 M과 S 사이의 표면 인터페이스에 바짝 전자들이 붙어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기장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앞에서 가우스의 법칙, 일렉트릭 필드의 변화는 차지 덴서티와 그 물질이 가진 유전상수 값의 역수가 비례상수가 된다고 했죠. 요 가우스의 법칙을 써서 차지 덴시티를 x에 대한 함수로 아니까 일렉트릭 필드도 x에 대한 함수일 때 한번 미분해서 나오는 값을 아니까 원래 함수가 뭔지는 적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적분을 하고 적분을 하면 부정적분 상수가 뜨니까 경계 조건을 써서 x 이퀄 0 또는 x 이퀄 w에서의 차지 덴시티 값이 얼마인지를 활용해서 전기장의 분포를 그렸습니다. 보는 대로 전기장 MS 양쪽에 존재하지 않으나 공핍층에는 전기장이 있습니다. 이거 왜 생기죠? 도너 때문입니다. 네, 도너 때문에. 왜 도너 양인데요? 그 전자 걔가 넘어갔기 때문에 양의 영역, 음의 영역이 형성되어서 전기장이 반도체 메탈 반도체 접합면 인근인 공핍층의 내부에 전기장이 내부에 자발적으로 그래서 빌트인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된다 했습니다. 전기장에서 전압 넘어오는 관계식은 전압의 변화는 전기장 이거죠. 또 적분하면 됩니다. 전기장 아니까 얘 찾으려면 양쪽을 적분해주면 전압을 찾을 수 있습니다. 1차 함수니까 얘가 y는 ax 플러스 b 형태의 1차 함수이니까 적분하면 2차 함수 이렇게 휘어져 있죠. 나오고 그때 앞에서 강의할 때는 여기가 0이고 이쪽 0일 때는 이 자리가 마이너스 VBI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전압을 0이라 define 정의했기 때문에 여기는 VBI만큼 차이 나야 되는데 낮은 방향이라서 마이너스 붙일게요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VA도 인가되었기 때문에 VBI 자리에 마이너스는 그대로 가지고 오고 VBI 자리에 VBI 빼기 VA를 대입한 것밖에 없습니다. 됐죠? 이걸 가지고요. 앞에서 포텐셜 식입니다. 근데 이제 x 이퀄 0일 때 요거 리버스 아니다. 잠깐만요. 요렇게 됩니다 하고 끝내고요. 여기서는 p 타입으로 바꾸어서 설명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태까지 MSN만 공부했는데요. MSP가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뭐가 바뀔까요? 인데 앞에서 평형 상태일 때도 기억날 겁니다. 파이 M이 파이 SN인데 크면 다이오드라고 했고 반대면 오믹 컨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커브가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요게 이제 파이 M이 파이 SN보다 작을 때입니다. 근데 요 케이스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한 다음에 MSP 접합일 때는 요렇게 관계를 가져야 다이오드가 되고 요렇게 관계 가지면 오믹 컨택 됩니다 해서 뒤집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요 놈을 업사이드 다운이죠. 위아래를 뒤집으면 X축에 대해서 접어버리면 요거를 그림을 그려보면 요렇게 될 겁니다. 요게 다이오드 MSP 접합에서는 요게 오믹 컨택이 다이오드가 되고요. 요걸 뒤집으면 이렇게 되겠네요. 뒤집으면 내려오니까 이렇게 살짝 꺾일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홀 입장에서는 아무런 장벽을 거의 느끼지 않고 왔다 갔다 하고요. 이 경우에는 홀 입장에서는 갈 때 이 에너지 장벽을 넘어야만 갈 수 있으니까 얘가 다이오드고 얘가 오믹 컨택이 됩니다. 근데 그림만 그려놓고 보면 잠깐만 요렇게 그리면 방금 전에 N형일 때 이거는 같은데요. 헷갈려 이렇게 되는데 모조리티 캐리어가 무엇인지를 잘 보고 판단하라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P타입일 때 설명은 접으면 된다. 대칭이다. 그런 컨셉만 가지고 이해하면 되고요. 여기서도 한 가지 코멘트를 주기 위해서 오늘 공부한 외부에서 인간 전압이 그 VBI 대신에 내가 인간 전압이 VA면 VBI 빼기 VA 넣으면 된다면서요. 그거는 MSN 접합일 때고 MSP 접합일 때는 이렇게 하지 말고 VBI 더하기 VA를 넣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공핍층의 폭을 구하는 식도 그렇게 돼 있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밑에 있는 건 그냥
네, VA가 증가하면 W 증가할 거고 NA 증가하면 얘는 줄겠죠. 그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MS 접합의 그 DC 양쪽의 전압을 차를 줬을 때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에서 마지막 얘기, 하지만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딱 두 장입니다. 여기랑 그 다음 페이지 끝인데요. 마지막에 요 식을 다이오드 이퀘이션이라고 합니다. 다이오드 방정식입니다. 공무원 시험 문제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다이오드 방정식의 모양으로 알맞은 것을 보기 중에서 고르시오 이런 거. 네, 그만큼 중요한 이퀘이션이니까 어떻게 유도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게 오늘 수업의 마지막 테마입니다. 오른쪽 위에 보면 MSN 접합입니다. 늘 공부했던 타입으로 해서 유지했고 전압 전류 방향 세팅했습니다. 이럴 때 일단 전류가 잘 흐르는 이거 샤키 다이오드잖아요. 샤키 다이오드니까 포워드를 걸어야 전류가 콸콸콸 잘 흐르고 리버스를 가하면 전류 안 흐릅니다.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르는 포워드 바이어스일 때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제 메탈 쪽 내렸고 반도체 쪽 들어 올려서 요 둘 사이에 에너지 차이가 생겼는데 요 갭이 얼마라고요? QVA일 겁니다. 내가 전압을 인가한 만큼 페르미 레벨이 비틀어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만큼 여기 갭 있죠? 원래는 QVBI인데 내가 전압을 인가했으니까 낮아졌을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전자들이 빠르게 확산에 의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까지는 앞에서 배웠는데 이거를 정량화해 봅시다. 넘어가는 이 전자 어느 정도의 자격 요건을 갖추면 넘어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면 여기 뒤에 힌트가 있습니다. 요 정도의 장벽은 넘어설 수 있는 에너지를 가져야만 반도체에서 메탈로 이동 가능합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 갭에 요 라인에 있는 전자는요. 여기에 딱 걸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높은 요 정도 에너지를 가진 전자는 아마 반도체에서 메탈로 갑니다.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 레벨에서 컨덕션 밴드 엣지까지 요 에너지 차이는 운동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요 장벽보다 커야 되는데 뭐 같은 것까지도 넘어간다라고 해서 요 부등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전자는 전류의 흐름에 참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코멘트를 할게요. X만 한 건 뭡니까? 우리 이 해석을요. X축 방향으로만 하자라고 앞서 제안했습니다. 이거 3차원 운동 따지면 머리 터집니다. 그래서 간단한 다이오드 이퀘이션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단은 X 방향, 즉 전자는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만 이동합니다. 또 에너지 받으면 위아래로만 가고요. 뭐 앞 뒷면으로는 안 움직입니까? 그런 건 이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을 겁니다. 그것까지 하면 너무 복잡해져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요. 요 X 했죠? 그다음 요거는 운동 에너지 식입니다. 그냥 이걸 전자를 입자로 본 겁니다. 파동으로 보지 않고 입자로 봐서 이 식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부등식으로부터요. X에 대해서 정의할게요. 뭐 2곱 넘어가고 M 나누라는 겁니다. 뭐 제곱도 없애고 루트 씌워서. 그럼 요렇게 나올 겁니다. 요때 요거를 정의를 내린 겁니다. 요만큼. V민 최소의 속도라고 합시다. 이 값을 최소 속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 되는 속도는 가져야 전자가 반도체에서 메탈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전류를 구해야 되죠.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러므로 이 전자가 만들어내는 전류, 네, 주어진 속도가 있으면 예를 들어 전자 하나가 있어요. 속도가 Vx라고 합시다. 뭐 X 방향 운동만 하니까요. 저놈이 커런트가 얼마일까요? 뭐 이런 질문입니다. 이거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어이, 기억 안 나는데요 할 것 같아서 잠깐만 그 기억을 되짚기 위해서 가지고 오면 아마 앞에서 뭐 이렇게 생긴 실리콘 샘플이 있는데 이게 P형이라고 하고 안에 홀들이 있는데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합시다 하고 여기 휩쓸고 지나가는 단면적을 A 그리고 이렇게 가는 속도를 드리프트 속도 양쪽에 전압차를 주고 뭐 H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이쪽으로 X 방향으로 다 간다라고 합시다 하고 그때 JP를 구했죠. 홀이 만들어내는 커런트 덴서티는 단위 전하량, 홀의 농도, 다 곱하기입니다. 드리프트 속도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요거 앞에 난 배운 적 없는데 한번 가보세요. 있습니다. 아, 배웠네.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커런트 밀도가 아니라 전류 자체를 구하고 싶어서요. 요 단면적 A를 감안해서 요거 IP 나누기 A가 커런트 덴서티니까 IP를 구하고 싶으면 요 식에다가 A만 곱하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쪽을 쫙 보세요. 전류는 단면적에다가 요 단면적은 위로 돌아가서 MS 접합이 있으면 이 접합을 이렇게 3차원으로 여기 단면 이렇게 전류가 지나갈 때 요 단면을 A라고 한 겁니다. 단면적에다가 지금 전자 얘기하니까 전자가 가진 전하량 한참 앞에서 공부할 때는 홀 가지고 공부해서 그냥 플러스 Q를 넣은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 Q. 그다음 속도. VD라고 했죠. 그때 드리프트 밸런스. 지금도 드리프트죠. 여기 전압차에 의해서 쫙 속도만 내면 돼요. 움직이는 속도. 속도예요, 속도. 그때 공부할 땐 전기장을 일부러 가해서 드리프트를 가르치고 있어서 D라는 첨자를 쓴 거고 속도의 컨셉입니다. 그래서 여기 속도 나오죠? 그 다음에 농도. 앞에서 공부할 때는 홀 농도였죠. 지금 전자 움직이는 거 보니까 전자 농도 N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계 모양은 똑같아요. 앞에서 배운 거 그대로인데 야, 그 전자 농도는 말이야. 속도의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자가 이쪽 넘어가는 놈이잖아요. 넘어가는 전자의 양은요. 그 놈이 속도가 얼마냐에 따라 결정돼요.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속도만 보면 고려하자는 겁니다. 요게 좀 특별한 겁니다. 요 속도하고 요거. 전자의 농도가 속도의 함수다. 아니, 그냥 n 쓰면 안 된다고. 그러면 요 밑에 있는 놈도 포함된다고.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첨자를 붙입니다. 반도체에서 메탈로 새까맣게 칠해서 이게 전자예요. 전자가 메탈로 간대요. 콤마 찍고 속도가 Vx는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토탈 전류입니다. 장벽을 넘어서는 거니까 장벽이라는 거는 요겁니다. 요 장벽을 홀짝 뛰어넘고 쫙 메탈로 갈 수 있는 그놈. 여기서 Vx가 사라지죠. Vx에서 이거 없어져요. S에서 M으로 가는 전자의 흐름만 가지고 전류를 만들어내는 식이니까 그러면 속도 중에 말이야. 아까 말한 대로 최소 속도는 넘어야겠죠. 근데 최소 속도보다만 빠르면 무조건 전류의 흐름에 참여합니다. 그러면 최소 속도가 이 마이너스 붙어 있는 이유는 요 방향이 마이너스 X축이라 그래요. 마이너스 V민부터 출발해서 최고 속도면은 이 방향으로 무한대의 속도로 달리는 건데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속도인데 마이너스 무한대는 마이너스 Vx보다 더 작은 값이니까 수학적으로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작은 값부터 제일 큰 값까지. 근데 사실 크기만 따지고 보면 이게 속도가 제일 느리고 얘가 속도가 제일 빠른 놈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돼 있을 때 얘를 다 더하자는 겁니다. 임의의 속도 Vx를 가져서 만드는 전류 커런트 성분이 요거라면 내가 실제 구해야 되고 측정해야 되는 건 반도체에서 메탈로 전류가 흘러가는 것이니 이 경우에는 제일 작은 속도 요거는 만족해야 전류 흐름에 참여한다 했으니까 제일 작은 놈부터 V민 그다음 마이너스 V민에서 조금 더 큰 거 마이너스 V민에 좀 더 큰 거 이 방향으로 가야죠. 그다음은 뭐 마이너스 베타 뭐 이렇게 조금씩 키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무한대까지 해서 싸그리 다 더해. 그러면 반도체에서 메탈로 가는 총 전류 토탈 커런트를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더한 겁니다. 이렇게 내려오는 거. 어마어마하게 적분식을 붙여서 어려워 보이지만 별거 아니면 덧셈한 겁니다. 덧셈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Q랑 A는 공통이라서 상수고 정해진 값이라 나오고요. 이 안의 값은 뭐입니다. 여기서 N이 앞으로 못 나가는 이유가 속도가 얼마냐에 따라 전자의 농도가 달라지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D 슬라이드의 첫 번째 줄에 나옵니다. 디제너레이트가 아니라 난 디제너레이트니까 10의 18승 이하로 도핑된 반도체 소재의 경우에 이 속도 Vx를 가지고 전자의 농도를 표현하는 식이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요거는 책에 별책에 나오는데요. 뒤에 부록에 관심 있는 학생만 보십시오. 그냥 식으로 받아들입시다. 이것까지 다 하면 너무 깊은 물리 세계로 들어가야 돼서 일단 여기서 끊고 요렇게 쓴다라고 하면 요 식을 1번이라고 하면 1번식을 딱 들고 어디로 오냐? 앞에 슬라이드 가서 여기다가 대입하세요. 대입하면 어떤 모양인지 상상이 되죠? 네. 여기다가 Vx하고 뭐 마이너스 Q에 적분을 dVx에 대해서 합니다. 근데 보면 이제 수학이에요, 그냥.
x가 있고 엑스포넨셜에 마이너스 x 제곱이 있고 dx. 근데 앞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들이 상수가 곱해 있는 정도입니다. 뼈대는 x 곱하기 엑스포넨셜에 마이너스 x 제곱 dx를 적분하는 건데 이거는 적분할 만해요. 요거 미분한 게 앞에 딱 모양이 있어서요. 시환적분해서 한 번에 계산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적분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때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사실은 내가 인간 전압 VA하고 흐르는 전류 I의 사이입니다. 즉 전류 전압 관계입니다. 이걸 내가 찾고 싶은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요 놈만 남겨두고요. 요렇게 나머지 이 앞에 있는 이런 물리상수들은 통쳐서 앞에다가 썼습니다. A를 살려준 이유는 커런트 덴서티로 구하고 싶으면 A만 슉 넘기면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반도체에서 메탈로 넘어가는 전류는 다 찾았습니다. 이거 끝난 거 아닙니까?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거는 VA가 0보다 클 때인 포워드 바이어스일 때만 유효한 식입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수식은 포워드 리버스 바이어스, 즉 내가 인가하는 전압이 양이건 음이건 그것과 무관하게 그 I는 A에 대한 함수식을 썼을 때 A가 양일 수도 있고 음일 수도 있잖아요. 다 대입해도 성립하는 식을 찾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마지막 스텝을 밟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리버스 바이어스일 때죠. 그럼 이때는 뭐지? 앞에서 이미 공부했습니다. 전자는요, 항상 always라는 건 단 하나 예외도 없다는 겁니다. 항상 바라봅니다. 같은 장벽 파이 B를 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그 앞에서 요거 강의, 요 노트 강의할 때 제가 그 얘기했죠. 여기 마이너스 1, 0 가한 거랑 마이너스 2하고 0 가한 거에서 마이너스 1 때 그려보면 이렇게 내려갈 겁니다. 하고는 하지만 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1을 가하건 마이너스 1을 가하건 요 장벽 파이 B는 그대로니까 넘어오는 양도 그대로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1을 뭘 가하건 그대로 그래서 일정합니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뒤로 돌아가면 일렉트론은 항상 같은 장벽을 봅니다. 언제요? 리버스 방향에서. 그러니까 메탈에서 반도체 쪽. 그래서 여기 나오죠. 메탈에서 반도체로 가는 그 전자가 만들어내는 커런트는요. 항상 똑같은 장벽을 봅니다. 그럼 이건 또 어떻게 구할 건데요? 인데 뒤에 여기 답이 나와 있죠. 저 어떻게 구하냐면 평형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데서 착안할 수 있습니다. 메탈에 있던 전자가 반도체로 가는 거랑 반도체에 있던 전자가 메탈로 가는 거의 합은 평형일 때는 0입니다. 그래서 평형을 강조하기 위해서 괄호 쳐서 VA는 0. 여기도 VA는 0일 때라고 합시다.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얘죠, 얘. 예. I, M에 있던 전자가 반도체로 갑니다. VA가 0일 때. 근데 중요한 거는요. 메탈에 있는 전자가요. 반도체로 가는데 VA가 음이면 음일 때나 0일 때나 별반 차이 거의 없이 흐르긴 할 겁니다. 자, 일단은 요건 좀 이따 하고요. 요 녀석만 봅시다. 그러면 요 전체식이 이꼴 0이니까요. 요 좌변의 두 번째 항을 우변으로 넘겨요. 따라서 I, M에 있던 전자가 반도체로 갑니다. VA가 0일 때는 마이너스 IS가 반도체에 있던 전자가 M으로 갑니다. VA가 0일 때. 요런 식이 성립이 되죠. 요건 항상 맞아요. 항상 맞아요. 근데 문제는 얘는요. VA가 0이건 VA가 0보다 작건 똑같아요. 요 메탈에서 반도체로 넘어가는 전자 입장에서는 평형일 때나 리버스 바이어스일 때나 자기가 바라보는 에너지 장벽은 항상 샤키 베리어 하이트 5이에요. 그래서 이 식의 좌변은요. 이꼴 IM의 반도체가 전자가 S로 갑니다. 근데 VA가 0보다 작아요. 1 때도 VA가 0일 때 이 값이랑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결론이죠. 여기랑 여기도 같다는 얘기입니다. 얘랑 얘는 같아요. 근데 얘를 내가 구하고 싶었던 거죠. 메탈에서 반도체로 리버스 바이스일 때 얼마나 전류가 흐르느냐를 구하고 싶으면 뭘 구하면 된다고요? 평형일 때 반도체에서 메탈로 가는 그 전류 값에다가 마이너스만 붙이면 답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밑에.
VA가 0일 때 반도체에서 메탈로 가는 전류값 I에다가 마이너스만 여기 붙인 거죠. 그럼 얘만 구하면 되네요. 근데 잠깐만요. 얘 방금 구했잖아요. 어디서? 여기서요. 봐봐요. 여기 ISSM이죠. ISSM이고 VA가 0이면 여기 0 넣으면 되잖아요. 0 넣으라면서요. 0 넣으면 얘 전체 1이잖아요. A 곱하기 JS예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그대로 살리고 AJS예요. 다 됐네. 자, 이제 답 구합시다. 따라서 I는 결국은 메탈에서 반도체 가는 놈하고 반도체에서 메탈 가는 놈의 합인데 메탈에서 반도체 가는 놈은 얘래요. 마이너스 AJS. 그 다음에 SSM으로 가는 건 여기 있죠. SSM으로 얘라며 얘 그대로 가져다 씁시다. 더하기 AJS 엑스포넨셜 VA Q 곱하고 나누기 KT입니다. 근데 봤더니 AJS 공통이잖아요. 위로 올라갈게요. 공통이니까 AJS 앞으로 나와. 하고 엑스포넨셜에 Q VA 나누기 KT 쓰고 그 다음에 빼기 1 거 가로 닫고 하면 이 식을 쭉 쫓아가면 전류죠. 그래서 I는 IVA 관계식을 구하고 있었죠. MS 접합에서 요게 플러스 VA든 뭐다 해도 VA를 가하면 요렇게 가는 놈이 전류예요. I와 V 사이의 관계는 뭡니까? I하고 V 사이 관계는 요 관계식입니다. 요 관계식이 여기 쭉 쓰여져 있습니다. 됐죠? 앞에 있는 A 곱하기 JS를 여기서는 IS라고 했습니다. AJS를 IS라고 했고요. 이건 단면적으로 나눠버리면 그렇죠? IS를 단면적으로 나눠서 current density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럼 IS는 뭔데요? 이제 saturation current라고 합니다. 왜 이름을 saturation이라고 합니까? IVA식에서 쭉 올라가고 여기는 쭉 일직선. 요 일직선의 요 값, 요게 마이너스 IS라는 뜻입니다. 포화되어서 전류값이 바뀌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샤키 다이오드의 그 다이오드 이퀘이션을 완성을 했고요. 이런 샤키 다이오드를 도대체 어디 쓰느냐 한마디만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샤키 다이오드 아까 방금 전에 설명한 IS는요. 나중에 공부하게 될 PN 접합으로 만든 다이오드의 saturation current IS보다 1000배에서 이게 1억 배 정도 높습니다. 샤키 다이오드가 훨씬 이 IS 값이 높다라는 걸 극단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전류 전압 관계입니다. 이게 MS를 붙여서 만들었을 때 이렇게 좀 너무 말도 안 되지만 일부러 이렇게 그립니다. 굉장히 크게. 자, 요게 MS 접합이 만들어내는 샤키 다이오드입니다. 이번에는 PN 접합을 만들면 전류가 흐르겠죠? 얘가 I고 여기가 VA 똑같이 쓰면 PN 다이오드는요. 이렇게 가서 올라가요. 대신에 여기는 조금만 가서 이렇게 갑니다. 비교가 되죠? 이게 PN이에요. 샤키 다이오드는 켜질 때 굉장히 상대적으로 낮은 전압을 가해도 뻥 하고 전류가 잘 터지고요. 대신에 반대 방향의 리버스 전압을 가할 때 생각보다 많은 수준의 누설 전류를 흘립니다. 하지만 PN 다이오드는 아직 공부는 안 했지만 MS 다이오드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높은 전압에서 켜지기 시작하고 하지만 리버스 바이어스일 때 비교적 훨씬 낮은 수준의 누설 전류를 흘리는 다이오드구나 라고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샤키 다이오드는 회로 안에서 전압이 높으면 별로 효과가 없어요. 낮은 전압에서도 빨리 켜져요. 그리고 낮은 전압에서 전류가 빨리 켜지니까 높은 전류를 흘리는 응용처에 많이 쓰이는 선호되는 렉티파이어, 정류기, 전류를 한 방향으로 흘려주는 부품 소자로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해 안 되는 부분 앞에서 돌아가서 또 다시 듣고 쫓아오길 바랍니다. 책 여러 번, 비에레 선생님 책 여러 번 많이 읽어보기를 또 추천합니다. 수고했습니다.